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도 다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다 오셨네요. 예, 아유,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졌죠. 예, 날씨가 추워지니까, 예, 좋은 점도 많은데, 또 우리 그 수업하면서 보다 보면은, 또 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좀 위험한 동네도 많잖아요.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될 건데, 뭐 걱정도 되고,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단풍 한참 절정일 때니까 가서 단풍도 많이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또 수업이 여행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 당장 멀리 있는데 여행 가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게 랜선 여행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끝나잖아요, 그죠? 다음 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직접 발로 밟으면서 여행 많이 다닐 수 있기를,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좀 하고요. 예, 조금 남은 거죠. 예, 많이는 안 남았는데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교재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도 같이 보면서, 예, 그렇게 하고 다음 주가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예, 다음 주에 마지막을 향해서, 예,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기억나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 바뚜따 이야기를 했다가, 그래서 이분 바뚜따가 어떻게 돌아다녔고, 실제로 이제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예, 이거 보면 전 항상 그 생각 들거든요. 오늘 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중국이 그렇잖아요. 그 여진족이 북방을 다 먹은 적도 있고, 만주족이 통째로 먹었고, 몽고가 통째로 먹었는데, 특히 만주족은 다 지금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안 남았거든요. 예. 서바이벌 한 거는, 문명의 서바이벌은 진짜 또 문화의 힘이기도 하고, 그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몇천 년간 자기 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로 버틴 거죠. 뭐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건 이제 종교였지만은, 예.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몽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넓은 땅이 있었는데 지금 그죠? 여기서 몽고어를 쓰는 나라는 없어요. 예, 그죠? 저기 조금 남았죠. 저기 몽골국은 원래 자기 있던 동네 빼고 나면은, 예, 몽골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종교마저도 자기들이 원래는 탱그리교라고 해가지고 하늘신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원래 이슬람 땅이었던 동네는 다 자기들도 무슬림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원래 무슬림이 아니던 땅도 자기들이 이슬람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다. 예, 그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도 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라는 무대로 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 그죠, 이제 황화론까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지팡구하고 황화론 여기까지 했는데, 예, 그래서 이분바 뚜따몰까지도 우리 한번 같이 들여다봤고요. 여기 가보면 이제 뭐랄까요, 지구의 중반구를 한번 쭉 지나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예, 그죠? 아주 북반구나 이런 데는 안 가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다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국으로 연결되면은 우리는 이제 세계로 가는 길을 다 가긴 했다. 인 거고요. 했었을 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우리나라는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고려사라는 책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따로 나오는 거예요. 2024년 9월에도 한 줄 나오고요. 2025년에도 또 나오고요. 2040년 12월에도 나옵니다. 근데 고려사라는 게 뭐 아주 잔잔한 뭐랄까요? 모든 일을 세세하게 그 양을 보시면요. 조선왕조실록은 엄청나죠. 예, 갑자기, 일성록, 그죠? 정조일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억자가 넘어가가지고,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몇백 년간 정리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바뀌어서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간단간단하게 몇 줄씩 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정에, 그죠? 이름도 나오죠. 핫산, 예, 라자, 라자는 이제 아랍어로 라자인데 이건 라자라고 라자로 발음하면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아붓나합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조정에 어디 궁궐에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뭐 바로 한 방에 안 오고 뭐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다가 들어왔을 수는 있지만은 와서 직접 왔다라는 거죠. 많을 때는 100명씩 들어가고 했다는 거고요. 와서 수은도 갖다 주고 뭐 옛날에는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수은 지금도 뭐 그렇게 싸진 않지만은 그죠? 이거는 보석인데 액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의 물질로 불려가지고 옛날에 이거 먹으면은 뭐 불사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뭐 이거 먹고 죽은 수은 중독으로 죽은 사람도 옛날에 고위층직에 많았죠. 예. 용치, 이거 그 드래곤의 이빨이라고 하는 건데, 뭐, 몰약, 이런 거 아프리카 쪽에서 난다 그랬죠. 그죠? 대소목, 동남아시아에서 나고. 이게 되게 귀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걸 바치고 비단과 금을 받아갔다라는 기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고려사라는, 고려에 관해서 정사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이때만 해도 고려가 500년이 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였고, 그죠? 뭐 고려 내에서 뭐 큰 힘을 발휘할 방법이 없죠, 그죠? 그냥 장사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바뀌는 게 뭐냐? 몽골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이분 바투타 시대죠. 이분 바투타 시대. 이때가 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몽골 친구들이 어, 잠깐만요. 방금 본 지도인데 여길 다 먹어버린 거죠, 그죠?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고려가 몽골 땅이 아닌데 외국에서 만든 건 고려가 다 한국 몽골 땅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 충자를 붙였어. 임금 이름에다 충렬왕, 충선왕, 충혜왕 이렇게 다.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이 있겠죠. 그게 이제 몽골 황제라는 거죠. 그럼 몽골 황제가 우리나라를 컨트롤할 때 몇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딸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죠? 딸을 보내서 그러면은 이제 딸하고 우리나라 왕하고 이제 합쳐지는 거죠. 했으면은 장인어른의 말을 이제 듣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을 안 들으면은 몽골 황제가 부릅니다. 그럼 우리 왕이 가야 돼요. 예, 가고 이제 아들한테 또 줬다 임금위를. 또 근데 또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시 아버지를 보내고 아들을 또 다시 데려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힘이 딸리죠. 했었을 때 그러면 몽고 친구들이 그럼 뭐 공주만 하나 덜렁 보내느냐 그건 아니겠죠. 했었을 때 여러 사람을 딸려 보내는데 그 중에서 색목인이라고 해가지고 예, 외국인들을 보냅니다. 예, 했었을 때 그럼 몽고인도 아니고 그 중국 한족도 아니고 그죠? 중국 한족한테 너무 힘을 줘도 안 되죠. 당연하죠. 인구가 100배인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한 이방 같은 존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로 무슬림들, 일부 서양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다로가치로 이제 우리나라에 옵니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몽골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몽골 사람이 제일 위에 있고 자기들이 두 번째 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중국 사람이 더 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와서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원청 기업이 이제 하청 기업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뭐 뇌물도 많이 가져가고 공료도 데려가고 뭐 물건도 많이 뺏어가고 이권에 막 개입을 많이 해요. 그 임금한테 좀 예,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뭐 꼭 나쁜 사람 많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여기 회회인이 무슬림들이거든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 근데 왕 보고 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렇죠? 좀 그렇죠. 그리고 민보라는 사람도 무슬림이거든요. 평양시장이 됐습니다. 지금도 평양시장은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 쭉 다 합쳐가지고도 평양은 계속 중요한 도시였어요. 뭐 3대 도시였냐, 5대 도시였냐, 뭐 고구려 같이 수도였냐 그 차이지. 근데 그 큰 도시에서 이제 옛날에 고려시대 서경 천도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후보가 됐던 데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장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탑 몇 번째 안에 드는 지자체장이죠. 쌍화점이라는 노래 기억나세요? 여러분 영화로도 옛날에 나왔는데 이거 무삭제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야한 영화겠죠. 근데 어쨌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오래된 문학 작품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향가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구지가 이런 것도 좀 향가가 있는데 28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쌍화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몇 절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쌍화점에 이제 갔더니 회회아비가 나왔죠. 이 무슬림이거든요. 그 처녀가 이제 이게 호떡 가게
근데 옛날에는 뭐냐 말이 많았거든요. 호떡이다, 뭐 찐빵이다, 뭐 만두다, 뭐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이걸 거라는 설이 많아요. 쌈무사라고 해가지고요. 아랍에서는 쌈보사라 부르고 이제 뭐 동네마다 이름은 다른데 중앙아시아 거의 다 뭐 쌈싸, 쌈보사, 쌈무사 이래 부르거든요. 중앙아시아, 인도, 중동에서 다 먹는 거거든요. 튀김만두죠. 그죠? 튀김만두가 그 당시에는 저기 이국 지금으로 치면 약간 케밥 가게 비슷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려 처녀가 갔는데 뭐 아줌마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무슬림 아저씨가 손목을 잡고 좀 들어와서 이제 우리 같이 놀자 이랬는데 밖에 아기가 본 거예요, 어린애가. 그래서 너 소문내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야한 노래인데 원래 풀로 하면은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노래가 남아 있을 정도로 그죠? 예. 고려가요는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아, 이거는 향가는 초용이고요, 참.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고려가요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지어놓고 이제 예,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상인이나 광산업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들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유목하고 이러는 사람들이니까 장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광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매사냥 보면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나라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들어있지만은 대부분이 중동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매도 키워라, 또 매도 바쳐라 이런 건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음악, 춤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술, 특히 이제 우리 마시는 술 있잖아요, 소주. 소주는 여기서부터 이제 발달되기 시작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원래 이라크 쪽에서 발달했다가 그 이라크에 있는 것들이 이제 지중해로 가면서 예, 거기는 포도로 만들고 이라크에서는 대추야자로 만들던 게 몽골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말젓으로 만들다가 우리나라 와서 고구마하고 우리나라 와서 쌀로 처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뭐 어르신들은 기억날 수도 있는데 쌀을 가지고 술을 못 만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구마하고 이제 만들다가 지금 타피오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들였는데 이게 보면은 참 멀리서 왔죠. 생각해 보면은 그죠? 이라크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븐 바투타가 이제 가던 그 길이죠. 예, 마르코 폴로 가던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신기하게도 그죠? 개종 아예 개종을 해가지고 예, 이 사람 이, 지금 틀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꼭 보세요. 이건 진짜 재밌어요. 밥 먹으면서 한번 볼만합니다. KBS 스페셜이랑 이제 찍었던 건데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인 사람 중에서 이름이 라마단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마단은 지금도 이제 아랍에서 흔한 이름인데 이슬람권 이란의 라마잔이라고 하죠. 이제 많이 쓰는 이름인데 어쨌든 이 이름을 가진 고려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려 사람인데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고 한번 놀래죠. 근데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몽고에 가서. 두 번째 놀랄 수 있죠. 근데 저 멀리 우리나라 제일 먼 데로 가서 일했어요. 저 미얀마 근처 그쪽에서 일했거든요. 중국에서 제일 먼데. 일을 하다가 죽고 나서 우리나라로 안 돌아오고 중국에 이제 홍콩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은 이제 육지에 그 중세 무슬림 집단 무덤이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지금 우리나라는 장호원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거고요. 옛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건 천년 전 막 이런 무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묻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비석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석을 이제 발견한 지가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중국 팀에서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 박물관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고려인이 묻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양력이 이제 이 보면 보이죠. 그죠? 한쪽에는 한자로 적혀 있고 한쪽에는 이제 아랍어로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실히 좀 다른 게 조선은 그죠? 성리학의 나라, 유교의 나라.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원래는 좀 뭐랄까요? 유교 자체는 그렇게 좀 딱 경직되어 있지 않은데 성리학은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죠. 우리는 좀 되게 그걸 좀 강조했었는데 특히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임진왜란하고 그 정미호란을 겪으면서 되게 좀 경직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려 같은 경우는 그 왕건이 장사하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되게 좀그 국제무역상, 해상무역상을 하던 사람이고, 근데 나라도 불교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그 유목적인 그런 뭐랄까요? 그 중앙 집권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지방자치적인 호족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되게 유연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국제 결혼도 되게 많이 하고요.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그 뭐 개종도 많이 하고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그런 게 굉장히 강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성씨 있잖아요. 이름 성. 저는 동네 정시거든요. 그게 26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외국성인데 그 외국성에서 대부분이 최근 말고요. 아주 최근 말고. 예. 나머지에서 과반 이상이 다 고려시대 때 왔어요. 조선하고 삼국시대나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온 거 다 합쳐도 고려시대가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개방된 나라였다. 물론 21세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워낙 지금 좀 잘 나가다 보니까 막 전 세계에서 와서 막 엄청난 숫자로 이제 뭐 성씨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예, 파주 스티브 뭐 많잖아요. 뭐 이상한 이름이 많은데 예, 고려는 좀 그런 나라였다. 예.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조선도 초반에는 안 그랬거든요. 조선 초반에는 되게 유연했어요. 이 증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잠깐만 이것만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예,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은 이게 1427년 이게 세종대왕 때거든요. 세종대왕 때 그때 회해 교도들 무슬림들은 옷이 달라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전까지는 결혼을 계속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국가 대조회, 국가에서 제일 큰 행사거든요. 그 공식 행사에 무슬림들이 와갖고 이슬람식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국가 제일 큰 행사 하는데, 그죠? 뭐 광복절 행사 뭐 이런 거, 뭐 개천절 하는데, 무슬림들 와갖고 이슬람식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 잘 안 되죠. 선초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고려시대 때 그 개방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원나라 때는 좀 반강제적으로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세종대왕 때부터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폐지하고 그죠? 우리 방식을 예, 쫓아서 하게 해라. 강제로 못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종대왕 때문에 그렇게 경직되지 않았는데 뒤에 뭐 사리명 조광조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6세기 가면서 굉장히 경직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만 해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고려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좀 개방적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온 사람들 중에서 좀 일가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덕수장시들 찾아보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들은 맞다고 합니다. 위구르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무슬림들이라고. 예. 그러니까 한국판 회족의 후이, 중국에 1,000만 명 있다는 후이족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처럼 생긴 사람 말고 우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예. 그 무슬림인 사람 1,000만 명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게 원나라에 장순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올 때 이제 그 몽고 공주하고 온 거죠. 와가지고 고려에서 귀화를 하고 덕성부원 군 임금군자거든요. 굉장히 자귀를 받은 거죠, 우리나라에. 높은 자귀를, 고위 자귀를 받고 덕수장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이 사람들의 집성촌들이 있고, 예, 그 족보 있고 몇만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확실하죠. 예를 들면 김해 김씨다, 뭐 많은 거 있잖아요. 뭐, 미랑 박씨다 이런 거는 후대에 와서 우리가 조작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테리어, 엑스테리어죠. 그러니까 예, 외관 건물 건축 양식에도 일대의 그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와가지고 경복궁, 창덕궁에 있는 것들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쪽 동네 가보면 이런 있거든요. 이런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병장으로도 활동도 했고요. 또 이제 다른 사람 경주설씨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나라 말 이제 명나라로 바뀔 때 예, 이때 우리나라에 온 사람인데 굉장히 시도 잘 쓰고요. 그 고려에서 뭐 탑급 시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우리나라의 그 케밥 예,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설적 이 사람의 설시에서 유래한 설적이라는 케밥도 유행시켰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슬람권에서도 신라는 되게 모호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고려는 보면은 이제 집사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두 명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두 가지 버전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예, 근데 보면은 그죠? 만지는 중국 남부거든요. 중국 남부 고려 사이의 바다, 뭐겠으면 황해죠. 황해가 있다라는 거고요. 황해에 거기 섬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가운데에. 그죠? 그리고 원나라의 12개의 큰 성 중에서 세 번째가 고려와 고구려.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나중에. 예. 고려란 말 자체도 고구려에서 왔고, 예. 고구려가 국호를 고려로 바꿉니다. 원래 장수왕 때.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페르시아로 저도 원문을 봤는데 직접 진짜 왕이라고 썼더라고요. 진짜 발음을 아는 거죠, 그죠? 왕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쿠벨라이 칸 이거 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우리 임금님이 그랬죠 그때. 예, 그죠? 그리고 일본도 딱 쓰고 일본은 독립된 왕이 있다. 예, 이거는 이제 한글로 왕이 아니라 예, 말리크 예, 예, 파르시 예,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에 관해서 이렇게 막 진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겠지만은 아까도 그 무슬림들이 왔고 우리나라에서 뭐 사갔습니까? 비단하고 금 가져갔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나라 비단이 굉장히 인기 있다. 그래서 조금 약간 과장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뒤에 보면은 뭐 인도 사람들도 다 이거 뭐 고려 걸 입고 싶어 하고 이런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인기 있다. 예. 그런 기록들이 이런 기록들이 보면 시기가 상당히 지나거든. 원나라 완전 한참 뒤거든요. 그러니까 건너 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막 이거 적은 사람들이 막 이스탄불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뭐 고려 망한 지 오래되고 잘 모르는데 그냥 들은 거 쓴 거죠. 예. 그리고요. 예,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은 그죠?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임금님한테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예. 우리나라 수정이 되게 유명하거든. 자수정 우리나라 세계 탑급입니다. 찜질방 가면 자수정 많잖아요. 우리나라 자수정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 자수정이 다이아몬드만큼 비쌌으면 우리 이제 부자 됐을 건데 예. 그 정도로 비싸진 않죠. 예. 어쨌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부적도 만들어 쓰고 그 다음에 예, 가가지고 그 임금님이 이제 망골레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한테 제사 지내는 거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왔을 때 외인 뭡니까 외인 일본 사람들이죠. 야인은 나중에 만주족이 된 여진족들이죠. 그리고 이제 귀화한 무슬림들 그죠? 예, 앞에 사람들 외국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귀화한 무슬림들 이제 조선 사람이 된 사람들 스님과 노인들이 이제 그 당시 귀한 외빈들이죠. 와가지고 이제 국가 조회에 이제 딱 왔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예, 이 조선 초죠. 조선 완전 초. 예, 조선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서 보면은 이런 과학 기술들 보면은 예, 이슬람 세계에서 먼저 발달한 것들이 들어오는 게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당수는 바로 온 게 아니고요. 상당수는 이제 몽골 때 그죠? 몽골이 이제 세계에 있는 그 과학 지식을 막 모아서 만들다가 특히 천문학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했었을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전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몽골이 망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나름대로 발전을 더 시켜가지고 예, 물론 명나라하고 이제 맞추고 갑질은 명나라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제 여자들 뽑아가는 걸 몽고가 좀 많이 했죠. 어쨌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경복궁 가면 제일 큰 경복궁 안에 박물관이 세 개 있고 옆에 하나 더 밖에 나가면 있는데 제일 큰 박물관 고궁박물관이거든요. 가면 제일 큰 게 지하에 이게 있거든요. 물시계에 있는데 예. 이거는 우리나라 유교식으로 좀 모티브를 바꿨고요. 뭐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슬람식으로 그죠? 그리고 인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번 바뚜따몰에 가면 이게 딱 잘 재현돼 있고 그죠? 이런 실제로 필사본들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옛날에 무슬림들도 왜 그럼 우리나라는 이슬람을 다 강제로 예, 폐지시켰냐? 강제 귀화 동화시켰냐 했었을 때 뭐 탈레반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아시겠죠? 이게 명나라가 있었고 원나라가 원래 다 먹고 있었는데 밑에서 이제 한족의 나라가 올라왔어요. 명나라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이 몽골 사람들 위로 쫓아냈습니다. 북원이라고 쫓아냈죠. 쫓아내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고려한테 야, 항상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너 원나라 편이냐, 우리 편이냐. 왜냐면은 고려는 굉장히 원나라한테 좀 많이 사대를 했었거든요. 물론 말년에 공민왕 때부터 좀 바뀌긴 했지만은. 근데 국가 안에서 두 조직이 있는 거예요. 몽고 쪽에 줄된 사람이 있고, 새로운 이제 그 명나라, 한족에 줄된 사람이 있거든요. 했었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했었을 때 그럼 우리나라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도 고려의 조선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고려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원나라 관계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불교 나라죠. 원나라도 불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은 새로 고려가 망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려가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야 돼. 쿠데타니까 어차피. 했었을 때는 그럼 뭐라고 하느냐. 불교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몽골 사람도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럼 유교로 가자. 그리고 몽골 사람들 버리고 한족으로 가자. 그래서 명나라의 사대를 하자. 예. 그러면서 그럼 안에 있는 고려의 잔당들을 해치죠. 날릴 때는 이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물적 기반을 없애고 그죠. 외부와의 외교적 기반을 없애야 되죠. 그럼 몽고하고 짜고 치는 걸 없애야 되고 했었기 때문에 굳이 그죠. 그 안에서 이제 물적 기반이 되고 연결고리가 되는 무슬림들도 정리를 합니다. 예.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동서양에서 이것만 갖고도 진짜 한 학기를 해도 재밌는 사실 주제긴 한데 그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술, 그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못하게 하면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예, 그죠? 학교 다닐 때 우리 막 땡땡이 치고 하는 거 지금 생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해도 안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차라리 나은데, 그죠? 밖에 학교 마치고 그냥 놀고 수업 시간에 그냥 수업이나 듣는 게 차라리 내한테 편한데, 그죠? 나중에 더 놀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그죠? 땡땡이 치고 싶고, 뭐 술 먹지 마라 먹고 싶고, 뭐 똑같아요. 이슬람도 그죠? 먹지 말한다고 안 먹게 금주령 때 미국 술이 제일 많이 팔렸거든요. 범죄자들만 늘어나고 안 되거든요. 이슬람도 술을 엄청 먹었고요. 술을 제일 발달시킨 동네가 이제 이슬람. 예. 물론 걔네들은 이슬람 들어오기 전에 술을 엄청나게 먹던 사람들이 술을 잘 만들던 사람들. 세계 처음 술을 만든 동네가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거든요. 저기 레바논 쪽하고 예, 팔레스타인 쪽. 원래 술을 잘 만들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실은 이제 동양은 뭘 하냐면은 그 서유기 같은 거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환단을 만들려고 은단 같은 거 이런 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사에 그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서양 쪽에서는 이제 이쪽도 서양에 가까운 동네잖아요. 지중해 쪽 동네니까 이쪽에는 뭘 만들고 싶어 하냐면은 이제 불사의 현자의 돌 뭐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수은 비슷한 것도 막 하고 계속 불사의 뭐 신비한 뭐 만능 물질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만능 물질은 없죠. 근데 만능 물질이 진짜로 있었으면 빨리 끝났을 거예요, 이게. 어차피 없기 때문에 계속 뻘짓을 하는 거죠. 무한 뻘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이 발달하거든요. 근데 화학이 발달했었을 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알코올이었어요. 알코올이 별게 다 되더라고요. 알코올은 너무너무 그거, 뭐니까 순수한 물질이고요. 그걸로 나쁜 것들을 정화도 잘 되고요. 불도 잘 타고, 뭐, 볼 때는, 이게 거의 신비의 물질, 궁극의 물질에 좀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진짜로 뭐 하나 나온다 해서 계속 이제 알코올을 발달시키죠. 근데 이걸 만들다 보면은 뭐 과학만 하겠습니까? 뭐 의료에도 쓰고요. 산업에도 쓰고 다 쓰죠. 근데 마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셔보니까 우리 뭐 도수 낮은 텁텁한 뭐 막걸리 이런 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죠? 여러분들 뭐 조니워커 블루를 처음 드셔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이게 나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주 문화가 발달하고 여기서 이제 이게 이 세계적인 대제국을 만들다 보니까 엄청난 식사 문화가 발달하거든요. 식사 예절, 식사 음악, 식사 공연, 뭐 식사 식기, 뭐 에티켓 쭉 나오는데 이게 술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음주도 되게 발달하고 여기 보면 악사들하고 보이죠? 술 먹고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이제 몽골 사람들이 오면서 이제 몽골풍에 약간 동아시아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림이? 네, 그래서 이쪽에는 그림풍 같은 게 이제 오히려 이제 조금
몽골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약간 중국같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긴 하고요. 반대로는 뭐가 겠습니까? 여기서 발달한 이제 술 만드는 기술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 뭐 논문도 내고 발표도 많이 했었는데요. 뭐냐? 아락이라고 있죠, 가운데. 아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라크하고 같은 어원이거든요. 땀을 흘리다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알코올을 갖다가 정제를 해서 하면은 그 만드는 통에 식히다 보면 이렇게 막 땀을 흘린 사람처럼 이렇게 막 전기가 맺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맺히는 게 그 땀 흘리는 것 같다고 해서 이걸 아락이라고 하고 이거 만드는 기구도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발달을 하는데 이라크에서 발달했댔죠. 이라크는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추화자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추화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중해 쪽으로 그죠? 뭐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저 그리스 쪽으로 가면은 거긴 포도가 많이 나거든요. 기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터키로 가면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으면 라키라고 있거든요. 그 고등어 케밥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달하고 거기다가 이제 헝가리 쪽으로는 라키야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볼꿀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원래 다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먹던 술입니다. 근데 그 재료를 갖다 한 번 더 증류를 해서 알코올 도수를 올리는 거예요. 도수를 올리고 잡내를 없애고 불순물을 없애고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고급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싫어하는 아니스라고 있거든요. 약간 하이타이 냄새 비슷한데 이게 처음 먹으면 이상한데 자꾸 먹다 보면 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이제 막 많이 먹죠. 그리스에 가면은 뭐가 되는 거 우조라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가면 압생트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고요, 서쪽으로. 동쪽으로는 아까 말했던 건 몽골 사람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뭐 자기들 마유주 뭐 이런 거 먹다가 그죠? 이거 뭐 이거 신세계거든요. 이게 가가지고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다 이제 열심히 이걸 뿌리는 거죠, 그죠? 여러 군데 뿌리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저기 개성 왜냐면 우리나라 수도였죠, 고려. 안동, 안동하고 제주도가 이제 마산이랑 일본으로 갈 때 그 때리러 가는 이제 함대 만들고 그 주요 군사 기지였거든요. 그래서 마산에 뭐 양조 간장도 유명하고 이런 것처럼 여기 이제 개성이랑 안동 소주, 제주 고려주 이게 세계가 유명하거든요. 이게 다 몽고 시대 때 소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말젓도 별로 없고 그죠? 대추야자도 없고 포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쌀로 만든 거죠. 이게 안동 소주. 그런데 이제 그 아락이란 이름이 우리나라 아직까지 북한에도 좀 쓰는 데가 있어요. 개성 동나라 이런 데. 아락주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아락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일본으로도 가고 여기는 다 안 썼지만은 저기 동남아시아나 인도 쪽에도 아락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똑같은 중류주에만 쓰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자랑스럽 예, 그죠? 세계에서 압도적인 중류주 1등 국가가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냐? 그 중동 쪽에서 이제 실크로드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석유가 안 나죠, 그죠? 석유가 거의 안 나잖아요. 안 나는데 우리나라 석유가 우리나라 세계적인 석유 수출국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원유는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그걸로 석유 제품을 만들어요. 휘발유도 만들고요, 항공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엄청나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화학 제품 플라스틱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세계적인 대국이거든요. 예. 한때 저기 2015년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 수출품 지금 1등이 반도체죠.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한때는 석유가 1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신문 일면에 나온 적도 있어요. 광고로. 무슨 말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 멀리 이라크에서 만든 술이지만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래 들어온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우리가 해먹기 나름입니다. 활용하기 나름이고. 예,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뒤에 거하고 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뒤에 거를 조금 보고 그렇게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9편을 시작하겠습니다.
9편이 아니라 8편이죠. 그죠? 잠깐만요. 잘 보이세요? 아, 앞에 이제 쭉 이제 하나 남았죠. 근데 앞에는 그죠? 처음에 두 명은 뭡니까? 성서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제 아주 뭐 명확한 그건 잘 안 나오는 맞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아담은 그 최초의 인물 그냥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 질의응답 화면에서 멈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 끄면 되겠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맞네요. 자, 그래서 아담과 아브라함 그죠? 성서 속의 인물이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한마디는 뭡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이 좀 나오죠. 그죠? 그 사람이 썼던 여러분들 뭐 저도 뭐 다 믿지는 뭐 애매한데 이스탄불 이런 데 가면 모함마드 이빨도 있고 뭐 지팡이도 있고 뭐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근데 있어도 뭐 그렇게 이상할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해초도 역사 속의 인물이죠. 근데 모함마드는 이제 종교 지도자였으면은 해초는 뭡니까? 스님이죠. 마수우디는 학자였고요. 이드리시도 이제 학자면서 근데 이 사람도 여행가들이었죠, 그죠? 이분 바투타도 이제 법관이자 여행가였고요. 근데 마지막에 두 명이 이제 임금님이 나옵니다. 예, 임금님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악바르 대제라고 해서 대제는 뭡니까? 이제 황제인데 황제 중에서도 우르르 치면은 뭐, 뭐 세종대왕 같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일 높은 사람들. 예,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그죠? 더 그레이트가 붙을 만한 사람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두바이 통치자. 예, 사실 이제 마지막 분은 조금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조금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막 여행을 다니고 이런 거면은 여행 그 자체보다는 이제 뭐 이분도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은 그 사람의 관련된 일화를 통해서 이제 세계를 같이 돌아보는 그런 쪽으로 컨셉을 맞췄습니다. 질문이 들어오게 있었어요. 이제 쿠시나메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과 아랍 이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언어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쿠시나메라는 걸 들어봤나요? 예, 쿠시나메는 뭐냐면요. 지금 발견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페르시아에 있는 서사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쿠플레라고 하는데요. 커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줄씩 이렇게 연결돼서 몇천 절 된 시죠, 시. 호메로스의 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것처럼 시예요, 시. 근데 엄청나게 긴 시죠. 몇만, 2만 줄이 되는 그런 긴 시인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가 뭐냐면은 페르시아의 시인데 이게 11세기 필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란은 지금 현대 페르시아어를 쓰죠. 뭐냐면 아랍 문자를 가지고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지금 한글로 쓰는데 옛날에는 한자로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슬람화 되면서 아랍 문자로 페르시아는 글을 쓰는데 이거는 그 전에 아랍 문자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언어로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읽기가 어렵고 저도 못 읽죠. 세계에서도 읽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필사본이면은 이제 더 못 읽죠. 읽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찾아보면은 11세기에 이제 기록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말로 떠들던 썼다는 거예요. 썼는데 이게 영국에 가면 있거든요. 필사본이 딱 하나밖에 없죠. 있는데 이제 완본으로 있는 거는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아랍어하고 이란어하고 뭐 터키어로 된 우리나라에 관련돼 있는 거 전부 다 합친 거 되게 더 길어요. 굉장히 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읽어봤고요. 예,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별약이 다 나오거든요. 그 페르시아 그가 망했을 때 이슬람군한테 얘네들의 이제 자손이 우리나라로 도망을 왔다는 거죠. 신라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라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복수를 하러 간다는 내용이에요. 원래한테. 그래서 막 읽어보면은 배경을 잘 모르면 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한 분이 이희수 교수님 이제 전 잘 알거든요. 그 대개도 가고 뭐 이렇게 자주 잘 만나고 해요. 대단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존경하고.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갖고 난리가 난 적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면은 페르시아의 왕자하고 신라의 공주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죠? 같이 이제 혼인 동맹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처음엔 다 모르죠.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걸 막 아주 길게 얘기하면 복잡하고요. 저는 이제 뭐 글을 쓰고 했는데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 우리로 치면은 뭐 단군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한 100배 정도 의미가 있는 게 페르시아 사람들은 샤나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왕의 서예요. 샤가 왕이고요. 예, 남에는 뒤에도 나오는데 남에 나마 하거든요. 예, 그게 페르시아어로 이야기예요, 그냥. 그래서 왕의 이야기입니다. 뒤에 오늘 주제 뭐죠? 오늘 주제 아크바르나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아크바르의 이야기예요. 자한남에 하면 자한의 이야기고요. 뭐 티르크 남에 하면 티르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뭐 신라 남에 신라가 되겠죠. 이제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샤 왕의 이야기거든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 사람들이 우리 지금 약간 삼국유사 같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삼국유사, 삼국사기에는 단군이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삼국유사에 단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뿌리 막 개천절 제사도 지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읽어보면은 그냥 신화가 90%거든요. 예, 그래서 뭐 뭐랄까요? 뭐 아담 이야기 그런 거예요, 일종의. 예, 그죠. 뭐 아담이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비기독교인에서 볼 때는 좀 어렵잖아요, 증명하기가. 뭐 그런 식이거든요. 뭐 당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군이 곰하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읽어보면요. 저 다 읽어봤거든요, 이거. 근데 길죠. 번역된 걸 읽었는데 어쨌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거의 이 줄거리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랍이라고는 안 나오고 어쨌든 페르시아에 있는 영웅이 있는데 그래서 외부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쳤다가 다시 복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나온 인물들이 뭐 시아부신이 뭐 파리둔이 쭉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쿠시나미하고 거의 이야기는 거의 같아요. 한 7, 80% 비슷해요. 인물들도 관계는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느냐?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 때가 언제 나왔냐면은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예요. 그럼 우리도 고구려 부흥운동 오래 했고, 뭐 신라 부흥운동 오래 했고, 뭐 했잖아요. 그죠? 한 것처럼 여기도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페르시아가 망했을 때 뭐 다 죽진 않았잖아요, 왕족이. 근데 그 왕족 중에서 황제는 페르시아 황제는 죽었고요. 좀 되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논두렁에서 목 죽고 이랬는데 그거 말고 왕자들이 몇 명 살았거든요. 제일 많은 귀족들은 인도로 갔고요. 이제 일부가 중국으로도 갔어요. 이제 중국에서 봤었을 때는 이슬람이라는 게 방금 이제 그 좀 발흥한 그런 세력인데 잘 모르잖아요, 얘네들을. 근데 페르시아는 잘 알죠. 예. 그래서 이 일대에서 몇천 년 동안 힘이 있던 애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망한 애들이 와가지고 저 새로 이제 아랍 애들 모르잖아요. 이슬람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저기 뭐 잘 모르고 보면 무슨 야만인 같고 막 듣보잡이 이제 힘 세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겁도 나고 이러니까. 근데 이 동네에서 페르시아 그래도 이 동네에서 원래 토주대감이 뭐 아들내미가 하나 와가지고 저한테 조금 군사를 주면은 원래 이 동네 사람들 원래 내 다 밑에 따르던 사람들이니까 내가 잘 꼬셔가지고 아랍 애들을 다시 몰아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군사를 좀 줍니다. 주는데 어디를 주냐면은 어 이때거든요. 배경은
뭐냐면 이제 아랍이 이제 요만큼 이제 이만큼 땅을 가져갔고요. 중국 요만큼 땅이 있죠. 그러면 중국하고 아랍하고 생각보다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 중간에 이런 거 빼고요. 이렇게 가까이 있거든요. 했었을 때 그럼 어딜 줘야 되겠습니까? 군사를 갖다 이쪽은 중국 세쪽 끝에다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랍에 들어오면 네가 맞고 능력 있으면 능력껏 저거 다시 뺏어서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싶겠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 군사를 받아가지고 아랍을 못 이겼죠. 그죠? 이겼으면은 뭐 이슬람이 없겠죠, 지금. 그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못 이겼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뭐 샤나메도 뭐 근데 샤나메는 이제 가상 역사니까 이긴 걸로 끝나죠. 그죠? 근데 뭐 역사에서는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다 알겠죠. 근데 예,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원래 샤나메는. 근데 샤나메의 단점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실제 역사하고 너무 오히려 비슷한 면이 있는데 내용만 바꾼 거잖아요. 이기는 걸로 바꾼 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라라는 데가 굉장히 이 동네 사람들한테 좀 환상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막 와가지고 무슬림들 좋아하고 뭐 물도 깨끗하고 뭐 금도 많고 부유하고 왕도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이 동쪽으로 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읽었을 때는. 예. 이쪽에서 해가지고는 이미 저거 뭐 망할 거 없는데, 그죠?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희망은 뭐냐? 이 동네에 와가지고 여기 있는 신라라는 애들하고 이제 짝짝꿍이 돼가지고 잘 돼서 우리가 복수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앞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프레스토 존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된 게 또 하나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거든요. 원래 이제 아랍 애들이 이제 이란에 왔었을 때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아랍 애들은 원래 이슬람이란 종교를 들고 와가지고 개종을 안 시켰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네, 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사막에서 그냥 그 백령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원래 있던 도시가 큰 도시가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북한군이 우리나라 왔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안 살고요. 저 산 위에 텐트를 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군사 도시를 만들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라 그래요. 대신에 무기는 다 뺏어가고 너희들은 민간인으로 살아 세금만 내라. 그리고 종교도 바꾸지 마라 그래요. 아랍인들은 그랬습니다. 이제 산이 아니라 이제 사막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강변이나 강 건너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그래서 아랍인들끼리 그냥 이슬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랍인들은 이슬람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 믿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특전이 있으니까 생기니까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또 1등 시민으로 올라가죠. 근데 중간에 약간 과도기가 있습니다. 과도기가 뭐냐? 개종은 시켜주는데 개종을 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아랍인은 개종을 할 때 그냥 지가 하면 돼요. 안 한 애들도 있었으면 끝까지 기독교, 지금도 아랍 애들 보면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이집트에 1200만 명 있어요. 옛날에 더 많았겠죠. 그죠? 계속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종교를. 근데 개종을 하면 지들끼리 하면 돼요. 그냥 아랍인들은. 근데 비아랍인들은 개종을 하려면 아랍인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요새 여러분들 중동에 이런 데 가면은 외국인 사업 못하고 거기에 스폰서를 대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증인을 해줘야 돼. 카팔라, 그 보증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비아랍인이지만은 무슬림이 된다는 걸 보증을 해라. 그러면 그 보증인한테 자기는 밑에 깔리는 겁니다. 관계가 무슨 미성년자하고 뭐 아니면 금치산자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한정치산자처럼.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게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만을 품은 게 뭐냐면은 페르시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 베르베르 뭐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수도가 무너졌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보니까 내가 아는 이슬람과 다른 거예요. 내가 본 이슬람은 내가 어느 나라 말을 하든 어떻게 생겼든 다 똑같다는 여자든 남자든 다 그냥 무슬림이랑 평등해야 되는데 왜 아랍인들은 내 보호자고 그죠? 자세히 보면 인마 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완전 무식쟁이에 뭐 그죠? 엊그제까지 그냥 흙이나 예막 하여튼 좀 야만인 같이 살은 놈이고 나는 번듯하게 이렇게 문화인으로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학위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죠? 내가 왜 제 밑에 깔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반대로 일어난 운동이 쇼비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는 거죠. 어쨌든 지식인들 위주로 했고, 문예 운동입니다. 막 칼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얘는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링고 프랑카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슬람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아랍에서 생겨서요. 아랍으로 계시가 내려와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꼽히고요. 터키인의 칼에 의해서 퍼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문화적으로는 제일 우수하다라고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터키 애들도 내려와가지고 페르시아어로 궁정 언어를 바꾸고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말을 잘하고 이제 종교 체계도 있고 아랍인들은 뭐 꾸란 받았는데 뭐 종교에 대해서 아무 종교 학이 안 발달했고요. 그냥 믿어라 이거였죠. 근데 페르시아는 수천 년 동안 여러 가지 종교를 해봤거든요. 종교 학이 발달해 있습니다. 철학이 발달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볼 때는 이런 거죠. 나도 개종을 했단 말이야. 얘도 개종을 했고. 그러면 내가 원래 더 우수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내가 낫지 않느냐. 예. 그럼 아랍인들이 이렇게 하죠. 야, 꾸란도 아랍어로 내라고 우리 선지자도 아랍인인데 우리가 낫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죠. 뭐 선지자의 말을 그냥 전달해 주는 거고 우리 민족도 옛날에 내려왔다. 네가 마지막에 내려온 것뿐이야. 제일 덜 떨어져서 나중에 내려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아랍어 내가 공부하면 되지. 뭐 아랍어 문법 아랍인들이 안 정했거든요. 아랍어 문법을 정리한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인들이 우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페르시아 정신을 부활시키자. 내가 특히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뭐 조로아스터교를 부활시키자 했지만 나중에는 이슬람을 내가 믿되 내가 이슬람 리더가 돼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왜 뭐 누구나 다 자질뭐 훌륭한 무슬림 되니까. 그게 순리라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르시아적인 정신, 페르시아적인 역사, 페르시아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운동이 확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문학들도 많이 발달하고요. 예. 종교만 안 바꾸면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죠? 내가 이겨도 되거든. 그래, 이런 식이 많이 생겼어요. 그 와중에, 샤나면 이미 서쪽에 실패한 거고, 동쪽에 신라는 뜨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하고 연합을 해서 하는 식으로 이제 대체 역사를 소리를 쓰면 어떻겠냐, 이런 희망이 좀 섞인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설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이쪽으로 요즘은 좀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뭐 다른 설도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글도 좀 더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에서 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느냐. 예, 그것도 뭐 하나로 딱 정답을 말할 수는 없는데 가까울수록 잘 알죠. 잘 아는데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서보다 그렇게 더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물리적 장벽이 하나는 중국을 지나가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또 중국에서 다 만날 수 있다. 또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그죠? 예를 들면 인도 굳이 안 가도 중국 가면 웬만한 불교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로 가보죠. 그건 우리가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안에 멀리 가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옛날에는요. 중세, 중반까지는. 예, 그래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도 자세히 잘 알았느냐. 뭐 그렇게 볼 증거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중국을 뚫고 나가기엔 되게 어렵죠, 사실. 그죠? 여행 수준이나 뭐 개별적으로나 가는 거지, 그죠? 뭐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뭐 중국 뒤쪽에 뭐 땅을 가져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라촌 이런 것도 중국 바깥으로는 잘 안 나갔어요. 굳이 나갈 이유도 모르고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예, 그래서 뭐 알긴 알았지만은, 그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 대해 정말 잘 알았으면 이 사람도 모호하게 안 썼겠죠. 탁탁탁 사실을 썼겠죠. 예. 근데 이제 서쪽으로 가면 더 좀 모르는 면이 있고요, 확실히. 동쪽은 평균적으로 좀 더 잘 알죠. 그런 면이 있다. 그 정도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주제 좀 재밌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 그림 한번 볼래요? 네, 이란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국기가 바뀝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국기가 이렇게 까말 때도 있고요. 이렇게 무늬가 없이 이렇게 색깔만 세 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운데 알라거든요. 아랍어로. 그 다음에 여기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딱 뭐겠습니까? 이건 알라죠. 이 이슬람이 강할 때예요. 그다음에 이 사자, 칼, 태양 뭐겠습니까? 이거 페르시아거든요. 예. 여기는 페르시아적인 성격이 강한 나라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기도 보면은 제가 페르시아 지금 강한 거 썼는데 여기는 사파리드, 뭐 사마니드 이거 보이시죠? 이런 애들은 페르시아적인 요소가 강하게 페르시안 르네상스를 외치던 애들이거든요. 예. 그 아바스 조에 엎드려 있기는 해요. 독립은 못 했는데 저기가 황제긴 황제인데 우리가 독립왕 비슷하게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공민왕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거죠. 힘이 셌어요. 나라 더 넓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좀 페르시아적을 많이 강조하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만 보면은 79년도 예, 이슬람 혁명 전에는 이런 걸 또 써요. 깃발을 국장도 이런 걸 쓰다가 페르시아적을 많이 쓰죠. 근데 이슬람 혁명에 나면 이렇게 됩니다. 알라밖에 안 보이죠. 페르시아적인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이슬람적인 것을 강조한다는 말이죠. 페르시아적인 걸 약하게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적인 걸 완전히 다 없애버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남미도 그렇고요. 이란도 가도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슬람의 영웅의 이름을 딴 길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페르시아 사람 다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란의 영웅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이슬람 영웅. 그러니까 항상 좀 약간 제가 본 이란은 이슬람을 버리진 않되 또 자기 문화를 지키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도 원래 대단했죠. 이라크도 원래 대단했죠. 다 이제 그 굉장한 나라들이었잖아요. 이라크는 좀 페르시아 땅 밑에 있다 치더라도 이라크 이런 데는 이집트 이런 데는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집트 어도 없고요 지금은. 이제 뭐 콥트어를 쓰는 사람이 조금 있지만 생활 속에서 안 쓰거든요 거의. 예. 문자도 그냥 아랍 문자 쓰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뭐 달력이나 이제 사람들 이름도 다 알아보고 다 아랍이에요 그냥. 근데 페르시아는요 이슬람 달력을 쓰는데 양력을 씁니다. 그런 식이에요. 아랍 문자를 쓰는데 페르시아어는 계속 쓰거든요. 언어를 까먹진 않았어요. 근데 아랍 문자를 갖다 쓰고 있죠. 그런 식이에요. 종교를 믿는데 이쪽에 순니를 믿으면 내가 쉬아를 믿었다. 저쪽에 쉬아가 됐다. 내가 순니가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란 정부가 보면은 너무 페르시아정을 강조하지도 않고요. 너무 그 아랍 그 이슬람정을 강조하지도 않아서 왔다 갔다 쓰고 있어요. 자기 편한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놀란 것 중에 이란에는 전통 무술이 있거든요. 무술 카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가서 이제 막 연습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거를 한때는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전에 거라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혁명 정부로 흔들 수도 있다는데 또 반대예요. 이걸 또 잘 사용하면은 신정부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뭐 다 있고 이랬거든요. 지금 많아요. 뭐 세계대회, 부산에서 세계대회도 열고 이랬었습니다. 저기 망원동 가면 도장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반정부 시위할 때 여기서 막 하고 그러는데 원래 여기 자체가 페르시아가 망했을 때 이걸 비밀 기지로 삼아서 반아랍 운동을 하던 동네 헤드코터였거든요, 한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뭐 대학교에서는 폐쇄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되게 관광 자원화하고 옛날처럼 뭐 비밀 의식을 해서 뭐 무술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스포츠화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런 면이 있다. 그리고 언어는 뒤에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아랍어는 종교의 언어 한마디로 하면 예, 종교 뭐 일반 학술 이런 것 종교 관련된 학술 있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쓰고요. 페르시아는 문화, 예술 뭐 그런 쪽 행정 이쪽으로 많이 쓰고요. 터키어는 이제 군사하는 사람들의 자기 나 원래 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용도도 다르고 왜냐면 이 사람들 진짜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각자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다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자체가 이제 오늘 수업을 들어가는 데서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크바르나마 한 두 위까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작할게요. 아크바르나마는 뭐냐면요. 아크바르라는 황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마는 아까 이야기하고 있죠. 페르시아식으로 발음하면 나메가 되고요. 아랍어 발음식으로 나마가 됩니다. 어쨌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몽골군에서 출발했던 그 몽골 징기스칸의 황금시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투르크 사람들하고 혼혈이 자꾸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몽골하고 투르크가 섞인 사람들이 있어요. 중앙아시아 출신에. 이 사람들이 그 중앙아시아에서 자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동네 원래 이제 거기 초원에 자기 살던 헤드쿼터, 그 위치도 좋잖아요. 이제 동서남북의 이제 교류의 중심이죠.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중심인 동네에 를 서로 차지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밀린 애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얘네들이 인도에 5개의 투르크계 왕조를 세웁니다. 다 이슬람이거든요. 걔네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이 인구가 많은 동네가 생긴 게 남아시아거든요. 그 중에서 5개 중에서 제일 정점을 찍은 애들이 무굴 제국이란 겁니다. 이 무굴 제국은 뭐냐? 이름은 몽골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 계열이라는 거죠. 근데 그 피는 막 0.000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중에 되면은 몽골 사람들 이제 몇 명 안 내려왔죠. 황족만 조금 있고. 터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굴 제국이 나중에는 인도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인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궁정 관료는 또 페르시아를 많이 쓰고 페르시아적인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이슬람의 그 정신이 있다는 걸 아랍어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뭉쳐져서 만든 게 그 힌두 이슬람 문화거든요. 예, 거기 관해서.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GDP도 많고, 세계에서 인구도 가장 많은 축에 속하고, 세계에서 가장 널리 활동하기도 했던, 전성기를 이끌었던 무굴 제국에 관해서. 거기서도 아크바르는 여러분 알라우 아크바르 알잖아요. 그죠? 가장 위대. 그러니까 그 무굴 제국에서도 가장 위대한 임금님의 연대기를 쓴 게 있거든요. 예, 거기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우리 시작합시다.